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력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멘붕시켰지만 해외 시장은 무려 2%대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K 증시는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시장이 유난히 약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시장이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전일이 영상 댓글에 유난히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다들 집에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악플 좀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자, 시황 시작합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장시작 동시효과에서부터 선물을 1000억을 매도를 깔고 아래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옵션 만기주에 갭 다운이 나올 경우 재빨리 옵션이 외가격 매도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5분 만에 개인은 3만 계약이 넘는 콜 옵션을 그냥 처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상방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풋 310과 307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미결제 약정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는데요. 처음 15분 동안은 풋 옵션이 환매가 나오지 않고 콜 옵션 매도로 나름 해지를 하려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선물이 이 309선마저 깨게 되자 도저히 환매를 안 하고서는 델타 해지를 할 수 없었죠. 문제는 이 310 말고 307과 305에도 풋옵션들, 여기에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어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유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9시 20분부터 더 못 견딘 풋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10, 307의 손절매가 시작돼서 이게 그 9시 20분 이전에는 이 초반의 하락을 유도한 게 외국인 현선물 매도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풋옵션 매도가 손절매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풋옵션 매수가,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환매수죠. 그게 들어오니까 주가 지수가 못 오르는 겁니다. 왜냐면 풋옵션 환매가 나오면 풋옵션 고평가가 일어나죠. 그러면 선물시장에서는 리버셜 차익거래가 일어납니다. 리버셜 차익거래는 콜 매수, 풋 매도, 선물 매도예요. 그런데 고평가된 게 뭐냐? 풋 매도죠. 풋값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비싼 풋을 매도하고 그리고 싸게 콜 옵션을 사고 선물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당월물 선물 매도와 풋 매도가 아니라 당월물 현물 매도와 풋 매도가 쌓인 리버셜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잘 보면 이 외국인들이 대량의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쌓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에 2,580억이나 몰려 있어요. 이게 시장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풋옵션과 연계된 차익 거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인데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잔존 미결제 약정이 무려 16만 계약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면 지난 6월은 11만 계약, 3월은 12만 6천 계약, 그리고 작년 12월은 12만 8천 계약, 그리고 작년 9월은 9만 5천 계약. 이렇게 만기 하루 전에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보면 보통 한 11만에서 12만 정도가 이제 동시만기 하루 전에 잔존 계약으로 남게 되죠. 근데 이번 달은 아직도 16만 계약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번 달은 이 16만 계약이 남아있다는 것은 네이키드로 4만 계약이 승부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죠. 이 네이키드 4만 계약이 방향성 어딜까요? 하방이에요. 그리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죄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어쨌든 우세하게 때려놓은 애들이 과연 해외 시장을 보고 이거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만기잖아요. 만기 상황에서는 자기 포지션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기껏해야 양매도지 폭등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또 그래도 폭락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요? 오늘 옵션 시장을 보면 풋 310, 307에서 합산 2만 계약이 미결 감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절매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래를 더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10과 307, 이 콜옵션에 3만 계약이 넘는 미결제 쌓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뚜껑이 닫힌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뚜껑이 닫혔으면 사실상 지수가 폭등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만기 이후에는 바로 추석 연휴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마감 동시효과만 어떻게든 껌딱지를 딱 붙이고 나서 연휴 이후에는 뭐 프리미엄 빼면서 지수를 상승시킬지 아니면 심각한 갭다운으로 출발시켜서 뭐 개인들이 영혼을 탈탈 털어놓고 상승시킬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월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위와 아래가 모두 닫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한국 시장은 아직도 이번 9월물에 대량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았고 그래서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급락을 반영해서 상승도 하락도 제한되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고 진짜 승부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상승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변곡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의 기조는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조정을 증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더해 목요일에 있을 ECB가 이 정도 에너지 가격 하락이면 조금은 덜 긴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채권 가격이 튀고 또 유로화 또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긴축 강도가 75pp냐 50pp냐 할 때 긴축 강도를 낮춘다면야 뭐 당연히 채권 가격이 튀는 것은 맞지만 이 유로 강세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긴축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 이게 진짜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22의 통화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쓰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유로화 약세가 됐든 뭐 독일 국채,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거 이게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 전력 가격 그리고 기름 가격마저 솔솔솔 하락 중이에요. 자, 이게 진짜 하락이라고 하면 22가 무슨 뭐 긴축을 세게 하든 살살하든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년동월 대비 혹은 전월 대비와 같이 이 플로어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꺾인 상태에서 멈추기라도 하면 그동안 리스크 오프 베팅이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며칠간의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유로존 채권 시장을 잘 보면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 9월 1일부터 양봉, 음봉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신없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지금 9월 1일이 가격이 다시 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 국채는 그렇게 양봉, 음봉 막 번갈아 오면서도 점점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를 줄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시장이 이번 ECB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로화가 전일 페리티를 회복한 것은 마찬가지로 ECB 결정이 75pp가 됐든 50pp가 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눌림에 대한 되돌림인지 아니면 긴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하기에 앞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지 뭐 이건데 저는 안타깝게도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 주봉을 놓고 보면 아직은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과연 계속 상승을 지속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트레이더는 당장 내일이 흐름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 전 리스크 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ECB에 대한 베팅은 채권 롱, 유로 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둘 다 롱으로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로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을 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번 ECB 베팅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만 이 채권이 만약에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매도를 상황 봐서 좀 쌓아도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 브렌트 기름이 90달러로 깨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 이 현물 마감 이후에 언더슈팅 나와서 기름은 마이너스 5%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기름이 하락도 그렇지만 천연가스 하락도 하고 뭐 전력 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골고루 하락을 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은 시장이 리세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게 BNPL이라고 이 Buy Now and Pay Later 이 당장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유로존 경제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다른 형태의 청구서 그러니까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이라는 청구서가 발행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유로화에 대한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원인이 뭐 지금은 언론에서 뭐 중국이 봉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총수요의 감소를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월초에 있었던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한 가격대마저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것은 그 엊그제 그 아시아향 수출 단가를 그 사우디가 이제 4달러 낮췄죠. 이것이 결국에는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도장 찍어준 거예요. 자, 구리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톤당 7,600달러에 걸쳐졌는데 그나마 증시가 강세를 보여서 구리 가격이 바닥에서 제법 오른 건데 이거는 유로화의 강세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ECB의 결정을 시장이 만약에 환호한다. 그러면서 강한 리스크 온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나 뭐 기름 가격이나 다시 반등이 나올 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을 봐서는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초 나스닥 선물이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의외로 시장 전체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유럽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시장은 변동성 매도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는 변동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9일 금요일에 변동성이 처음으로 강하게 튀었거든요. 그 이후로 변동성 선물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변동성 차트인데요. 막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8월 29일부터 그냥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굉장히 화요일날이죠. 화요일에 변동성이 다시 튀는가 했었죠. 살짝 튀는가 했는데 거기서 이젠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도달하고 나서는 증시가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에만 변동성 매도를 크게 늘려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개장 전에 뭐 온갖 이유로 하락을 거듭하면서 뭐 브렌트 기름 90달러 까고 그런데도 에너지 주식을 잘 보면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장중에는 여러 차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에너지 주식이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눌림이 나왔던 금융주들도 강한 반등을 해줬고요. 거기에 더해 굴뚝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이 S&P 상승세가 나스닥이 상승세를 압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전일 시장 상승으로 유럽 변동성과 미국 변동성은 2포인트 내로 스프레드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로존이 에너지 위기가 해소된 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변동성은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여전히 이 아래까지는 변동성이 더 처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계속해서 이제 20포인트 초반에서 변동성이 바닥을 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작이 진짜 진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증시는 전고점을 향해 다시 갈 거고 변동성은 이 자리 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리세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청구서가 언제 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눌릴 거라고 봐요. 특히 22 베팅에 지금 22에 대한 리스크 온 베팅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눌릴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다음 주도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시장을 보면 9월 2일과 9월 6일에 이제 5일 이평선 S&P 같은 경우에 5일 이평선 회복 시도 실패가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이 종가상 5일선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22가 아주 심각한 뻘짓만 안 하면 저는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양봉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거는 추세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뭐 하여튼 하루 정도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코인베이스가 8.7%나 상승하면서 아주 중요한 반등 시도를 했죠. 근데 그래봤자 최근 7거래일간이 평균 가격을 간신히 회복한 정도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하루 정도만 더 상승한다면 단기 숏 커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조금 이외인 것이 어제 주요 기술주들이 아주 강한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애플은 반등이 시원찮았습니다. 특히 애플이 전일 아이폰 14을 포함해서 신제품들을 대거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뭐야 이거 이 정도였다고 봐요. 근데 어제 인덱스 매수가 없었다면 애플은 거의 뭐 떡락할 분위기였거든요. 뭐 제가 아재라서 그런 걸까요? 뭐 저는 애플이 UI에 대해서 뭐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바로 이 백 버튼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스레드를 여러 개 생성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멀티태스킹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뭐 개발자가 아닌 저에게도 야 그게 과연 가베지 컬렉션이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꼰대 취급을 받는 거겠지만
그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번 아이폰 14 발표를 보면서 거기 뭔 새로운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14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매 욕구가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이 하락인데, 오후장에야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마이크론도 반등을 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도 반도체 주식의 매도세가 쌓였어요. 그래서 긴 그림을 봐서는 에너지 주식도 꺾이고, 경기 민감주도 꺾이고, 그러면 다음 주도주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이 310선에 대한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위아래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풋옵션 판매를 대량으로 시키면서 바닥도 확인했다고 보는데요. 어제 오후장부터 시작된 베이시스 축소 또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다만 해외 시장이 2% 상승과 같은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이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전적으로 유럽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장이 조정도 유럽이 에너지 위기 심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자 해지로서 유럽이 에너지 가격 조정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시장을 강하게 상방으로 드라이브할 에너지가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휴일을 앞둔 것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굳이 한다면 310 양매도와 같은 변동성 매도로 포지션을 조이는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20일에 대한 단기 베팅으로 유로롱, 장기 채권 매수, 그리고 유럽 주식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긴 그림으로 올라와서는 그 단기로 올라가는 거 노리지 말고 올라온 것을 매도의 찬스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럽이 상승으로 미국 증시도 함께 올랐다가 유럽 마감 후에 살짝 눌려서 그리고 금요일에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눌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다음 주에 생각할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석을 앞둔 시장에서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